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소장님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 중국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좀 민감한 이슈이기도 하죠. 이 중국 위기설, 이게 또 다시 한번 또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나온 건가요? 그래서 뭐 중국 위기설이라기보다는 그 기업들의 신용 위기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겠죠.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 3건에 굵직한 그 지방 국유기업들의 이제 회사채 만기를 네. 이거를 상환을 못하는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방 국유기업까지 이제 저런 사태면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뭐 금융하는 입장에서는 돈 못 받으면 꽝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심각하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나오는 게 기업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칭하윤이 계열사인 이 자강국미가 신용채 지급 불능 사태에 빠졌다. 이 내용도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이 무역 분쟁에 타격을 받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게 아니냐. 또 그렇게 되면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연결돼서 심각한 신용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하이라이트는 이제 칭화유니 그룹의 자회사인 이제 자강국미 회사채 이 상환 연기, 네.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죠. 네. 그래서 뭐 자강국미 같은 경우는 이제 칭화윤이라고 그 중국말로 지광지투안이라는 지광그룹이라는데, 이 회사가 아주 좀 특이합니다. 네. 그 칭화윤이 그룹은 대주주가 중국 교육부입니다. 교육부요. 예. 칭화대랑도 관련 있나요? 뭐 당근 관계가 있는데 우리하고는 약간 다르게 네. 중국은 북경대, 칭화대 뭐 이런 좀 명문대학들이 기업을 갖고 있어요. 대학이 기업을 소유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말로는 이제 교판 기업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칭화동방이라고 하는 이제 그룹이 그 문교부가 예를 들면 교육부가 100% 지분을 갖고 있고, 칭화대학이 네. 이제 그 지분을 갖고 있는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인데, 그 칭화동방, 칭화그룹, 칭화윤회그룹이 유명해졌던 이유는 후진타오 주석이 집권한 10년 동안에 거기 회장님이 중요해요. 네. 회장이 후진타오 주석의 아들이었습니다. 후하이펑이라고. 정치주를 잘 탈 수밖에 없었네요. 그래서 뭐 정치뿐만 아니라 무소불위라고 봐야죠.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제 세 확장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칭화윤희 그룹의 회장이 칭화대 EMBA 1기 졸업생인가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칭화대 EMBA가 센 이유가 네. 이제 그런 네트워킹의 최고의 음. 이제 줄이고, 보통의 이제 학교들 같은 경우는 뭐 송년회 같은 걸 하면 네. 뭐 호텔을 빌려서 하는데, 네. 칭화대 EMBA는 그 우리가 뭐 국경절이나 중국에 큰 행사 했을 때는 인민대회당을 빌려서 네. 거기서 행사를 해요. 상당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정도의 파워를 네. 가진 그룹이어서 아마 시장의 쇼크가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뭐 작은 기업도 아니고 그런 기업의 계열사가 또 이게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 신용 지급 불능 사태니까 상당히 위험하다 생각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주가들이 반도체 관련되는 주식, 특히 자관국미 같은 경우 주가가 폭등을 했다가 네. 이제 폭락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데, 중국은 뭐 최근 한 5, 6년 사이에 한 3번의 신용 위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대량 기업들이 이제 부도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런 신용 위기는 이제 이유가 사실은 3가지입니다. 네. 어떤 이유가 첫 있었죠? 번째는 이 설비 투자를 너무 과다하게 해서 과잉재고 과잉설비, 네네. 이제 이게 근본적으로 하나 있었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레버리지를 부채를 왕창 땡긴 거죠. 그래서 중국의 특징은 이 에코티 파이낸싱, 소위 말하는 이제 주식 시장에서 증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유기업이나 이런 쪽은 담보가 없어도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니까. 중국 4대 은행에서 돈이 많이 나갔나요? 그렇죠. 국유기업들의 중국 전체 은행들의 대출의 한 60%에서 뭐 많게는 69%까지가 국유기업 대출이에요. 저 예전에 IMF 때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로 치면 산업은행이 철도공사, 도로공사, 항만공사 네. 여기다 대출해 준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부도가 날 수 없는 그런 구조인데, 어쨌거나 하여간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은행에서부터 쉽게 돈을 많이 갖다 썼고, 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것은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썼기 때문에 시중 자금 사정이 조금만 이제 악화되거나 정부가 긴축을 들어가게 되면 바로 자금 구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네. 그래서 신용 경색이 발생하는. 그렇죠. 네. 그래서
과잉설비, 과잉재고에 돈이 묶였고 네. 부채 비율은 높고 네. 은행에서 이제 돈을 안 빌려주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바로 부도가 나는 이제 그게 최근 그 3번에 걸친 이제 2014년, 그다음에 2015년, 2018년 네. 3번에 걸친 신용위기가 있었어요. 과거의 신용위기가 그랬다면 지금의 신용위기는 다른 양상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잘 봐야 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른데 첫 번째는 이게 지금 지방 국유 기업들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랴오닝성에 있는 이제 회사 하나가 국유 기업이 네. 그 부도가 났고 네. 그래서 그거는 이 국유 자동차 회사예요. 네. 그 BMW라고 있죠. 그 BMW의 중국 측 그 OEM, ODM 하는 중국산 BMW를 하는 데가 네. 화천 이제 중국말로 빠오마 화천 BMW인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BMW 합작 자동차 그렇죠. 회사가 그리고 또 한 회사는 작은 회사가 아닌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허난성의 국유 석탄 기업, 네. 그러니까 용정 그 전기, 뭐 화력 전기 이런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그래서 이제 하이라이트는 이제 북경시에 소재하고 있는 이제 칭화유니 그룹의 회사가 이게 부도가 난 거고. 근데 이게 조금 이제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은 뭐냐 그러면 이번에는 기업들이 그 사이에 특별히 뭐 부채를 많이 더 늘렸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 회사들이 뭐 2018년 이후에 과도한 설비 투자를 했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뭐 크게 잘못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기업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외부 환경 변화가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통화도 네. 코로나19 위협 이후에 중국 정부는 통화를 계속 풀었지 긴축을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이 과거와 같지 않은데 이게 이 부채 상환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코로나의 영향을 받아서 외부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지방 국유 기업의 대부분은 지방 정부가 관여가 돼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중국 정부가 그 사이에 지방 정부가 GDP를 높이려고 과도하게 투자하고 낭비한 것 때문에 중앙 정부가 아주 굉장히 타이트하게 지방 정부 부채를 컨트롤을 해요. 그래서 지방 정부가 자기네 지방의 기업들한테 과거 같으면 뭐 돈 막 퍼주다가 이게 안 된 거죠. 그래서 중앙 정부의 타이트한 그 재정 통제가 네. 이 지방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영업이 안 되는 바람에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과거 같았으면 이제 지방 정부가 돈을 줘서 이걸 그냥 없던 걸로 갈 수가 있는데 네. 그게 안 되는 바람에 돈줄을 막았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방 정부 자체도 그 재정이 취약해요. 그래서 정부 중국 같은 경우는 전체 세금을 받으면 이제 분세제라고 그래서 지방 정부가 100을 이제 예를 들어서 세금을 받으면 자기는 30%만 쓰고 70%는 중앙 정부한테 올려줘요. 그럼 중앙 정부가 이 70%를 다 모아서 자기 마음대로 갈라주는 거죠. 그래서 중앙 집권이 힘을 쓰는 겁니다. 통제를 하는. 그렇죠. 수단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방 정부는 항상 자금이 부족해요. 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번에 이걸 강하게 통제를 했기 때문에 자기 지방 기업들이 위기가 왔을 때 과거 같았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그 자금 지원이 불가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제 이게 어떤 성이냐를 보면 이제 그 랴오닝성이라든지 네. 또 뭐 지금 그 부도가 났다는 허난성 이런 데가 중국으로 보면 31개 성 중에서 하위 10등 안에 들어가는 가난한 성이에요. 그러니까 재정이 굉장히 취약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 사태는 이것이 그 기업들의 일반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네. 지방에 있는 이제 코로나 샥을 크게 받은 기업들이 네. 지방 재정이 약한 네. 지방 정부의 이제 구조 자금이 안 들어가서 발생한 거예요. 그럼 정리해 보면 이 상황이 기존의 어떤 위기와는 양상이 다르게 외부 요인이 그리고 코로나는 모든 나라가 겪은 그렇죠. 상황이고 뭐 여러 나라에서 뭐 부도가 나는 뭐 가게도 있고 기업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중앙 정부가 이런 부도를 용인했다. 그렇죠. 놔뒀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는데 근데 재미난 것은 이 부도난 세 개 회사의 부도 금액이 얼마냐가 중요해요. 궁금합니다. 이 예. 금액이 이게 한 2조나 20조 났으면은 뭐 큰일 났다 이러는데 이 화천그룹이 1,700억 채무 상환을 못해서 이제 디폴트를 선언을 했고 우리나라 돈 그렇죠. 1,700원. 예. 1,700억 원. 그렇죠. 그리고 중국 허난성에 네. 그 용청 메이테인이라는 회사도 10억 위안, 우리로 치면 1,700억만 개 돌아오는 걸 이걸 못 갚아서 문제가 됐고 말씀하신 중국의 이제 반도체 업계의 선두주자라고 하는
칭화유니그룹의 자광국미가 이게 13억 위안, 한 2,196억 원이 만기 돌아오는 걸 이걸 못 갚아서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 그 기업 완전 망했다고 보기엔 좀 애매한 규모 아닌가요? 그래서 중국은 생각을 해보면 우리 GDP의 그 10배 가까이 되는 네. 쪽이고 그 기업들의 크기가 뭐 우리하고는 상상이 안 되는 규모인데 네. 뭐 그런 이제 큰 그룹에서 2천억 원 이건 껌값이죠. 네. 그래서 그것을 이게 상환을 못해서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돈을 못 갚는다 이런 의미보다는 오히려 이것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들이 죽여 없애야 될 회사를 좀비 기업을 강시 기업을 네. 이거를 이제 자기네들의 내부적인 목적으로 계속 유지를 하는 거, 네. 이 구조조정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강한 경고라고 사실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종의 중앙정부의 시그널로 봐야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도 뭐 한 2천억 정도 예를 들면 5대 그룹, 10대 그룹이 회사채 못 막았다고 그래가지고 그 그룹 넘기지는 않잖아요. 네. 한 2조면 몰라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중국의 경제 규모나 기업들 사이즈로 보면 이번에 부도를 냈다고 하는 채권 금액이 너무 작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의 의도가 굉장히 깊이 관여되어 있는 것이고 네. 또 지방 국유 기업들은 결국은 부도가 나면 이제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완전히 부도 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경고를 주고 다른 기업 인수하게 하든지 아니면 은행이 추가 대출을 해서 네. 구원하게 하고 대신 구조조정을 들어가게 하는 네. 그게 핵심일 구조조정의 시그널로 주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게 이 해당되는 기업들이나 또 지방정부라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는 세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규모를 실제로 보면 크지 않고 너무 작다는 거죠. 너무 작고 이건 어떤 컨트롤 하에 있다. 이게 중요한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슈는 그 자광국미, 그래서 중국이 대표적으로 키운다고 했던 네. 칭화유니그룹의 이게 계열사가 그것도 반도체 관련되는 계열사가 부채를 못 갚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반도체 굵기 중이잖아요. 중국 그렇죠. 입장에. 그게 뭐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쉽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한 2달 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미국과의 반도체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 반도체 미세 공정 기술이 우리 삼성전자가 지금 5나노, 네. 뭐 7나노 요 정도인데 그건 이건 뭐냐면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붓의 가늘기예요. 네. 그걸 예를 들면 5cm짜리 붓으로 그리는 것인데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4cm 정도 붓으로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14cm, 10cm, 뭐 또 정밀해지는. 7cm, 5cm 이렇게 해서 가지는데 작아질수록 더 고기술이고 정밀해지죠. 네. 그래서 우리보다 중국이 한 3세대에서 4세대 정도 뒤져 있어요. 네. 근데 중국은 28cm짜리 붓으로 반도체를 그릴 수 있는 회사면 10년 동안 법인세를 완전 면제해 주겠다. 그렇게 지원해 주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은 반도체 때문에 없던 회사도 만들고 네. 있는 회사는 그런 식의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데 네. 중국 반도체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칭화연이 그룹을 돈 2천억 때문에 공중분해하거나 부도를 낼 거냐 이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배경을 놓고 보면 그 칭화그룹의 그 지금 칭화유니그룹 같은 경우는 교육부가 있고 칭화대학이 있고 칭화동방이 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민간인이 있어서 이 둘이서 합작을 해서 만든 회사가 칭화유니그룹이에요. 네. 그래서 그 칭화유니그룹의 그 회장님이 누구냐 그러면 그 자오이 구어라고 네. 이제 이 양반이 역시 칭화대학 출신이에요. 중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칭화대 전자공학과 나와서 네. 근데 이 양반이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 저 신장 실크로드 가보신 적 있으세요? 못 가봤습니다. 나중에 차이나 MBA들 같이 한번 가시죠. 예. 실크로드가 있는 거기가 바로 그 우르무치죠. 신장 예. 위구르 있는 네. 거기가 고향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칭화대학을 돌았다고 그러면 뭐 진짜 아주 엄청 출세한, 엄청난 이제 천재죠. 그래서 전자공학과를 나와서 자기가 이제 전자 사업을 하다가 네. 잘 안 돼서 이제 신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부동산업, 태양광 발전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중국이 그쪽이 세게 바람 불어갖고 돈을 이제 엄청 번 거죠. 네. 그래서 그 돈을 갖고 다시 이제 북경으로 와서 전자산업을 다시 좀 크게 했는데 그럴 때 이제 중국의 칭화동방의 그 회장인 네. 후진타오 아들하고 연결이 된 거죠. 네.
그래서 큰 관심을 얻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국가가 직접적으로 나서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을 수니까 이걸 칭화그룹이 50% 그리고 예를 들면 자웨이구어가 이제 50% 내는 회사를 만들고 네. 거기에 회장을 이제 칭화대 전작가 출신의 이 CEO를 맡긴 거죠. 네. 그래서 국가가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 회사를 산다 판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때 그걸 살려고 했던 회사가 바로 이 칭화 유니그룹이에요. 그리고 이제 인텔하고도 이제 합작하겠다고 했던 네. 회사가 이 회사고. 다이다이가 되는 회사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도 한국의 양대 회사 중에 한 개 회사가 어려웠을 때 네. 그 회사를 인수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데가 이 회사고. 네네. 근데 문제는 그 모든 딜을 다 실패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중경신가 남경신가에 이제 반도체 메모리 공장을 대대적으로 크게 지었는데 그 수저우 성정부가 네. 굉장히 큰 특혜를 줬죠. 네. 그래서 빨리 공장 지어서 이 D램을 만들어라, 메모리를 만들어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기술을 확보하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칭화유니그룹 전체를 놓고 보면 정부 입장에서 또 칭화대학교, 칭화그룹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민간 경영자가 들어와서 굉장히 잘할 거라고 봤는데 이게 이제 기대에 영 못 미쳤던 거죠. 그러니까 연속적인 경영 실패에 대한 영향도 봐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자웨이 국어 회장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그 회사가 날아가서 칭화동방이라는 이 교육부 칭화대학교 칭화대학이 출자한 칭화동방 그룹이 아니고 네. 칭화유니그룹은 이 회사가 예를 들면 50% 출자했고 개인이 돈을 낸 이 합작회사인데 네. 이 그룹이 날아가면 칭화그룹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네. 합작한 회사가 날아가는 거죠. 자회사 하나가. 그렇죠. 그 합작을 한 그 회사는 이제 개인은 돈 다 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회사를 지금 부도 처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경고를 세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로 조금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럼 나머지 회사들은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괜찮은 전혀 관계없죠, 이거하고는. 그러니까 뭐 이 회사의 어떤 개별적인 이슈가 그렇죠. 강하고 반도체 굵기가 뭐 실패하거나 꺾였다고 하기에는 그거하고는 조금 전혀 관계없습니다. 네. 오히려 더 이제 세게 간 거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칭화그룹의 그런 특징 때문에 네. 이것이 이 회사의 그 내부적인 그런 상황이 네. 이 정부가 뭐 돈 2천억 이거를 안 막아준다 이건 네. 아니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북경은행이 네. 이제 소재지가 이 북경이 있기 때문에 그 북경은행이 이제 계열사 주식을 담보로 잡고 이제 돈을 바로 대출해주는 그런 수순으로 정리를 해요. 좀 많이 이해가 됐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 중국 신용위기 개설 얘기 나오면 뉴스도 뭐 굉장히 자극적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나 규모를 봤을 때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서는 중국에 관한 이제 부정적인 얘기는 굉장히 확대해서 아무래도 많이 해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번 그 중국의 지방 국유 기업들의 이제 신용 위기 사태는 이건 찻잔 위에 있는 작은 이제 태풍이다 이런 정도로 봐야 되고 네. 특히 그 자강국미 칭화유니그룹의 자회사의 그 회사채 한 2천억의 부도 처리는 이것은 이제 칭화그룹이 아닌 네. 합작회사의 그 계열사의 부도가 난 것이기 때문에 네. 이 합작회사의 그 CEO 회장에 대한 강력한 경고 네. 이제 이것의 성격이 굉장히 강해 보이고 네. 그래서 지방 국유기업들에 대한 이제 부도 처리는 네. 그 방만한 지방 국유기업 관리, 네. 그 성정부들한테 대한 강력한 이제 어떻게 보면 경고 성격 네. 이것이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많이 좀 안심이 되고요. 네. 그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이런 뉴스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이제 실적인 팩트를 보고 접근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뭐 중국이 정부가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도 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이제 해석을 좀 세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팩트 체크나 배우 체크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네, 그게 또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그 중국 전체의 그 신용위기거나 반도체계 전체의 위기라고 하면은 이것은 굉장히 심하게 봐야 되는데 아까 네. 말씀드렸던 그런 몇 가지 사안을 한 서너 가지 측면에서 체크를 해보면 네. 이것은 이제 그 특정한 그룹 회사에 대한 국한된 문제고 경영 부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경고의 성격이다. 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